네, 취재 기자와 함께 기업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이어 회사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부의 백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타이어 회사들 실적이 상당히 좋더군요. 실적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FN 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매출액 약 9조 원, 영업이익 약 1조 2천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1년 전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늘었고요. 이어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액 약 4조 원, 영업이익 약 3,500억 원을 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0%, 영업이익은 1,5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전기차 열풍으로 타이어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네네. 천연고무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해보다 또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 주가 역시 52주 신고가를 연이어서 찍는 등 시장에서 이 안팎의 기대감이 매우 큰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앞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타이어도 많이 팔렸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기차가 좀 주춤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네. 타이어 업계들 왜 이렇게 좋게 보죠? 이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반도체 공급난으로 쌓였던 대기 물량이 해소되고 고금리로 인해 구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기업들과 달리 개입지 네. 않는 모습인데 타이어가 이제 신차용 타이어 그리고 교체용 타이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현재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신차용을 못 팔더라도 교체용 타이어를 더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실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의 신차용과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 비중은 3대 7 수준으로 교체용이 신차용이 2배 이상인데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요. 또 교체용 타이어가 신차용보다 마진이 2배, 전기차용의 경우에는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 세계 타이어 교체 주기에 들어서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인 전기차 교체용 타이어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전기차가 도움을 좀 받는군요. 전기차가 무거워서 타이어도 좀 빨리 단다라는 네. 얘기가 있던데 원래 팔린 차들의 이제 교체 수요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한국 타이어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현범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타이어의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비 이제 20% 가까이 늘어난 1조 4천억 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해소되지 않은 경영 리스크와 또 홍해 사태로 인한 해상 운임비 상승 등의 악재를 딛고서 타이어 업황 호황에 힘입어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것인데요. 특히 조현범 회장이 신년사에서 전기차용 타이어 등 미래형 타이어를 연구 개발하고 인공지능, 즉 AI와 로봇 등 신사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실적 견인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고요. 조영래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 심판 청구에 따라서 3일 이제 신문 기일에서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네. 또 한국행컴퍼니와 MBK 파트너스가 서로에게 선행매매 또 시세 조종에 대한 조사를 금융당국에게 요청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아직 종식되지 않아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정 후견인 심판이라는 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열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후견인들 그러니까 결국엔 자녀들에게 주식을 물려준 것과 관련돼서 판단을 제대로 내렸느냐 이 부분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금호타이어로 가보죠. 금호타이어는 사실 10년 전에 중국 업체가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도 꽤 괜찮아진 것 같아요.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5년간의 워크아웃을 네. 거쳤고 2018년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이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빚더미에서 탈출하지 못했는데 2021년 당시 정일택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한껏 바뀐 모습입니다. 정일택 대표는 30년 넘게 금호타이어에서 타이어 이 한 우물만 판 기술 전문가로 네.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취임 2년 차인 2022년 영업이익 약 230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2023년 영업이익 약 3,500억 원으로 수익성 지표만큼은 확실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디올 투자증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2024년 영업이익은 약 4,100억 원으로 전년비 15% 늘어날 전망이고요. 회사 측 관계자는 사내에서는 10여 년 만에 부활의 시동이 걸렸다고 얘기할 만큼 분위기가 좋다며 작년도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금호타이어 완전히 정상화됐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까? 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금호타이어의 2023년 3분기 기준 2조 4,500억 원의 차입금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에 2조 4천억 원보다 좀 더 불어난 규모입니다. 급증하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위해 단기 차입금을 대거 끌어쓴 탓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인데요. 실제 부채 비율은 2022년 약 280%에서 2023년 3분기 260%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 속의 이 높은 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럽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광주 공장 이전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타이어 판매량의 4분의 1이 현재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 타이어 3사 중에 유일하게 현재 이제 공장이 없습니다. 회사 측은 유럽 공장 신설에 대한 투자를 후순위로 미룬 탓에 내지 않아도 될 이 유통비와 물류비를 내고 있어서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금호타이어의 대다수의 제품이 현재 국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가동된 지가 50년이 넘어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시급하지만 지자체 등과의 이견 차이가 계속해서 있어서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장 이전 문제가 좀 있군요. 근데 올해가 선거철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 일자리 문제까지 겹쳐 있지 않습니까? 네. 산업부의 배창학 기자와 함께 오늘 타이어 업체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